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지난주에 참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어떻게 시작이 될지 전망과 함께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그나마 중국 증시 급락세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안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또 그 안에서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네, 일단 뭐 중국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포에 휩싸일 단계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시장의 그런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위안화 절하 및 그리고 그 증시의 서킷 브레이크 도입, 그리고 대주주 관련 오버행 이슈가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중국 정부 당국의 그런 의지가 이제는 뭐 외환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를 예상한 투기 자본들이 그런 배팅으로 인해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역내 시장과 역외 시장 간 스프레드를 축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유출로 인해서 축소된 통화량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의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그리고 최근에 그 낮아진 PMI 때문에 중국 그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그 원인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2월 초 발표되는 그런 PMI의 그런 지수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되는데 주요 정책으로 기대되는 것은 재정 정책 확대와 소비 규제 완화 조치라는 그런 정책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증시는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예상되는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안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속도를 가늠해 봐야겠고요. 또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기간 조정을 예상하고 계셨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또 중국과 밀착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1900선마저도 위협을 받으면서 코스피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코스피 저점이 어디일지가 궁금하네요. 어디쯤으로 가늠해 봐야 될까요? 근데 먼저 뭐 저점을 놓기 전에 그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힘이 매우 강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지수 상황을 봐도 작년 종가지수 이후에 코스피가 한 2.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오히려 한 0.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미국 다우 지수는 한 6.2%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7.3% 하락, 그리고 유로존 대표국인 독일 역시도 8.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역시 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점은 수준은 사실 뭐 이론적으로 지지선은 한 1900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1900선은 12개월 선행 그 PBR 기준 직전 저점인 동시에 경험적인 저점 수준인 PBR 0.9배에 해당하는 심리적 지지선이 뭐 지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 일시적으로 주가나 지수가 1900을 밑돌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 환율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선진국 증시 등 모든 상황이 증시에 지금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일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지선이라고 판단되는 1900선이 무너지고 지수가 1900선을 하회할수록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역시도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일단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여전히 일단 뭐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면역력이 참 강화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지선 1900선 받쳐줄 것으로 보고 있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1900선이 깨질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내내 잘 버텨줬던 코스피, 물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했습니다. 기관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기관 안에서 또 수급은 엇갈렸는데요. 연기금에서 몸을 사린 반면에 투신과 금융투자, 보험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장 마감 직전에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수가 뭐 한때 1900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지수가 뭐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별로 매수 성격은 조금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증권사나 자문사 고유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기관 중에서 단기 매매 그 성향이 제일 강한 편인데 최근 6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도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했다는 뭐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권은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로 뭐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연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뭐 보험권은 기관 중에서 가장 순매수 기조가 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보험권은 11월 하순부터 지속적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기관 중에서는 가장 그런 매수 성향이 강한 기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투자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가 사들인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게 있나요? 네, 일단 금융투자가 지금 지난주에 산 그 업종을 보니까 화학이라든지 증권, 제약주를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의 뭐 특징을 뭐 말씀드리면 실적 및 매수 강도가 높은 업종이라는 것이고 또 금융투자는 이들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대표 주식을 좀 매수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순매수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아모레지, LG화학,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동아소시홀딩스 등을 순매수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화학과 증권 그리고 제약주들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약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벌써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부담감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다시 사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지난 연말 배당락 이후에 지금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어려운 가운데 코스피 대형주가 맥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좀 매기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전까지는 제약 바이오주의 매매가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좀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뭐 내용이긴 하지만 금주에 그 JP 모건이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1일부터 좀 개최되는데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서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그 IR 행사입니다. 작년에 한미약품이 참석해서 대규모 라이센싱 아웃으로의 시발점으로 좀 인식되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이번 주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에 편승한 단기 매매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성장주에 베팅하는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쨌든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티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버텨야 될지 또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이어진 상대적 강세가 오늘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어서 1900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나올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SK케미칼인데요.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보수적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익의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그런 폐렴균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제품 대상포진 그런 백신이 제품으로 출시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에 완공된 안동 백신 공장 가동 역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및
보유 파이프라인 부각으로 점진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봐도 최근에 그 연기금 및 투신권을 위주로 한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 중이고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론 이번 주에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수급과 수익 모두 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K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